네, 오늘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3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은 강보합권으로 출발 준비합니다. 동시효과국관에서는 늘상 요즘에 전일 종가 부근에서 출발을 했다가 시간 지나면서 힘의 균형점이 좀 깨지며 방향이 좀 잡히게 되는데요. 오늘도 초반에는 크게 또 방향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0.22% 오르면서 2513선 부근 출발 준비합니다. 어제 8포인트 정도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좀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는 모습 가운데 이 희망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출발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 힘이 좀 약해 보이네요. 0.14% 포인트로 1포인트 정도만 오름세 나타내면서 827.19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양시장 나란히 5일 이평선에서는 많이 멀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틀 연속 조정받으면서 5일선을 내주기도 했는데 이 부근을 좀 맴도는 흐름으로 오늘 출발선 만들 예정이고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이 서울시에서 대규모 이 육아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오늘 아가원 컴퍼니가 연속성을 일단은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가원 컴퍼니가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 추가적으로 5% 정도 더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메디앙스도 어제 24%대 급등이었는데 3% 정도 추가 상승 앞두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대체로 이 육아와 관련된 종목분 제로투세븐은 어제 18% 올랐는데 오늘 1% 정도 하락 출발 앞두고 있거든요. 어제만큼의 탄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장 초반 주목받고 있는 흐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체로 개별적인 뉴스고요. 하나 달갑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양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돼지 농장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 나왔습니다. 추석이 이제 코앞이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고 열차표 이제 예매도 시작이 된 상황인데 좋지 못한 소식이기는 합니다. 이글벳이 벌써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요. 7%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되기 전에 빨리 좀 선제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H그룹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이쪽은 개별 뉴스입니다. 그랜드 하얏트 매각이 조만간 될 거라고 합니다. 1조가량 규모인데요. 거기에 최대주주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는데요. 오늘 장에서 주요 일정은 주간으로 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엔터 섹터 가운데서 이 블랙핑크 컴백 부분을 주요 일정으로 좀 잡아주셨는데 오늘이 그 디데이입니다. 과연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엔터 쪽에 이 뉴스 있고요.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R&D 단지 착공식이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의 이 복권 이후에 첫 행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장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강보합권으로 출발하는데 동시효과 때보다 탄력은 더 약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0.04%의 상승이니까요. 포인트로 1포인트도 안 됩니다. 2508.95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2500선 부근을 여전히 맴돌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상승불은 들어와 있고요. 0.12% 정도입니다. 1포인트 미만의 상승으로 826.9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견조한 매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원달러 환율 레벨대에서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줄 것인가? 이 부분 수급 보실 때 많이 좀 주목하실 텐데 오늘 수급은 안 좋습니다. 현선물 나란히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포지션 바뀔 수도 있는데 출발은 그렇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쪽의 매도 물량이 267억 되고요. 기관 쪽에서 136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400억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외국인 274억 원의 매도 보여줍니다.
기관 쪽에서 15억 원 정도 제한적인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개인만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상황이 안 좋죠. 쌍끌이 매도니까 프로그램도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매물 소화해내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416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차익 거래 쪽 물량이 3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300억 정도 물량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물출에 장 초반에 좀 뚜렷하게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상으로도 보겠습니다. 오늘 개수로 봤을 때는 하락 섹터가 더 많습니다.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섹터가 금융인데요. 금융업종 지수가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급락이 나옵니다. 무슨 일일까요? 10% 급락이거든요. 많이 빠집니다. 2만 원 선입니다. 지금 52주 신저가 기록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뉴스가 아마도 있어 보이는데 거래 동반하면서 장 초반부터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영향에 금융업종 지수가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 섹터 0.4% 밀리고 보험, 증권, 의료정밀, 운수, 창고 순으로 약세권의 흐름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좀 나은 쪽이 운송장비입니다. 0.8%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들도 이내 좀 기운을 차립니다. 어제 그제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호되게 좀 몸살을 앓았는데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나 봅니다. 자동차 쪽이 선전해주면서 운송장비 업종지수 현재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동의목재나 화학섹터 오름세 나타내지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종목군들 상승하고 하락이 약간 더 많고요. 삼성전자부터 보시면은 0.65%가량의 하락세 400원, 500원 이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 LG에너지솔루션 쉬어가고요. 삼성 SDI, LG화학은 크게 변동폭이 없습니다. 보합권 정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기아차 그룹이 선방한다. 이 정도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카카오뱅크가 급락을 하는데 카카오도 2% 넘게 밀리고 있거든요. 네. 어떤 뉴스가 있는지 카카오 그룹주들 좀 점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이 딱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종목을 봤을 때 오늘 하락 종목이 약간 더 많기는 하지만은 거의 반반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9대 10 정도 비율이니까요. 큰 차이 없습니다. 하락 종목이 1084개 종목, 상승 종목은 950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양쪽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낙폭 깊지 않아서 장 초반 줄다리기 팽팽한 모습 펼쳐집니다. 9시 5분 24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해보죠. 개별 뉴스에 변동폭이 커지는 종목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특징주 지금부터 좀 귀 기울여 주시죠. 최현주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OCI 같은 경우에 2.8%,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2% 상승, 현대에너지솔루션 4.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미국 시장에서 이쪽 태양광 패널 쪽이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물론 쇼울스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그 주식은 강세를 나타냈는데 나머지 주식은 어제 부진했는데 어제 유가가 한 3% 정도 상승한 게 태양광 패널 쪽의 강세 원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기후 변화법이 통과가 되면서 관심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어제 아이비들 측의 글로벌 아이비들도 지금 미국 주식 태양광 업체들의 목표가를 일제히 전부 다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강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역시 일부 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현대에너지 솔루션하고
하나솔루션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OCI는 조금 견해가 좀 틀립니다. OCI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홀딩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신규 매수도 조금 조정받으면은 단기적인 모멘텀 한번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봐주셨어요. 신규수 전문가님은요? 예,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예, 카카오뱅크가 이제 카톡 송금이 좀 막힐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카톡 송금, 간편 송금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다 이제 불안감으로 이제 빠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건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뭐 단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간편 송금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카톡뱅크의 어떤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뭐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이제 카톡 뱅크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저점을 좀 잡는 움직임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단기 이슈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원수 전문가님. 네. 로봇 관련주 체크 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9%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휴림 로봇도 강세입니다. 1.5% 정도 상승. 유진 로봇도 약 1.5% 뭐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T 로보틱스도는 지금 보합권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마이너스고, 에브리봇도 지금 소폭 약세인데, 일단은 개별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좀 다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낙수 효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로봇 산업 시장이 제가 전망을 해드렸는데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커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뭐 자금 유입도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자금이 몰리면은 뭐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산업 전체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실적 베이스를 좀 기반으로 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쪽 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네, 자동차가 오늘 이제 브레이크를 좀 잡는 움직임입니다. 현대차가 1% 이상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인프라 법안 관련 미국 인프라 이제 그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 법안 이제 되면서 이제 피해주를 부과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도 현대차 입장에서 뭐 인센티브를 다시 늘린다든가 해서 이제 고객들을 유인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감익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감익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대응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가 반등이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브레이크는 잡는 이제 움직임이고, 어제 제가 18만 원 깨질 것 같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좀 18만 5천 원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잡는 모양새입니다. 추가적인 악재는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한참 동안 횡보를 좀 할 걸로 보이는데, 근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지금 현대차가 생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뭐 현대차가 이익이 감익이 된다고 해서 부품주들한테도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 그 공장을 두고 있는 SL이라든가, SL은 오히려 이제 뭐 수혜주라고 해서 올라가 버렸죠. 화신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에 대한 영향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으면서 눌려 있을 때 오히려 좀 종목별로는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완성차 쪽에는 한동안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눈치 보기는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쪽, 자동차 부품까지 봤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정유업종 좀 보고 있는데, 오늘 S-오일이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강세고요. 뭐 소폭 강세긴 하는데, 흥구석유, 지금 한국석유는 대신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역시 S-오일 좀 봐야 되겠는데, S-오일 차트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4일 전이죠. 한 8월 16일이죠. 뭐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국제유가가 한 2% 중반대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조정을 마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차트 잠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WTI 기준인데,
오늘 아침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단기적이든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상단은 90달러 후반이나 100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 그러면 당분간은 좀 박스권 양상을 보일 것인데 뭐 V자 반등 급격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단을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 좀 있어는 보입니다. 하지만 큰 폭의 얼마 전에 기록했던 86달러가 저점인데 그거를 뭐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깨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뭐 바닥 다지기 형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유가가 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멈추면서 정유주에는 그럼 당연히 긍정적이 되겠죠. 지금 싱가포르 정제마진 같은 경우는 28달러 넘게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한 3달러 후반에서 4달러 초반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업체의 손익분점이 싱가포르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 한 4달러에서 5달러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선까지는 지금 손익분기점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저는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정유주도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조금 주가 하락하면은 매수 관점 아주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유 이쪽 들여다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건설 쪽에 이제 현대건설이 그간에 이제 급등을 좀 했었고, 뭐 가격 조정이 크게 안 나왔어요. 예, 거의 11선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한동안 좀 옆으로 횡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제 생각에 이제 무슨, 이제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에 이제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모멘텀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건설주들의 이제 신경 쓸 부분은 분명히 이제 그 사우디 관련된 건일 겁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동 쪽에서 우리가 그 건설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정말, 시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참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것들, 정상회담이 있게 된다면 분명히 얘기가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렇게 쉬는 구간에 건설주들은 좀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또 이제 그렇다면은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곳은 건자재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붙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삼목에스폼이 지금 2% 정도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아직까지 뭐 시멘트나 페인트 이런 쪽 안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건설주, 건자재주들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잡아두면 11월 달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좀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수 짚어봤습니다. 최원재 전문가 태양광 로봇 그리고 정유 섹터 봤고요. 신규수 전문가는 오늘 현재 급락하고 있어서 우려를 낳는 이 카카오뱅크부터 좀 출발을 해서 특징수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 건설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움직임이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요. 뉴스를 읽기는 하는데 이게 이 정도의 악재인가? 그리고 정확하게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이 법안 내용을 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선불 충전 기반에. 그래서 금융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 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뱅크 단순히 뭐 송금 수수료 원래 거의 다 무료이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카카오뱅크의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지금 투심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오늘 장에서 12% 정도까지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아랫꼬리가 약간 달리기는 하는데 네, 27,150원에서 다시 또 신저가가 나옵니다. 물론 상장 초반부터 워낙에 좀 뻥튀기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잠재력을 봤을 때는 이 정도 몸값이 적당하다라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엇갈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카카오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가 그다지 안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주사 카카오도 현재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한 3%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거의 또 밀리는 게 없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은 이 이슈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래 어제 좀 증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제 카카오페이가 좀 많이 빠지고,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랑 이쪽에 영향을 후차적으로 좀 미치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카카오페이는 또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카카오페이에서 뭐 송금 쪽에 그거, 봐야 저도 되겠죠. 이쪽에서 복잡하죠. 카카오페이에서 뭐 송금을 뭐 거의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간편 선불 충전 기반이니까 그냥 기존의 송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럼 토스나 네이버페이나 뭐 페이코 쪽이나 이쪽 다 안 되는 거 아니죠.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선불 충전 기반이 아니죠. 토스 같은 경우에는 토스 같은 경우에는 뱅크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조금 뭐 주의를 하셔야죠. 지금 뭐 3만 원도 깨지고 27,000원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페이는 어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안 빠지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는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강한 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선 기자재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요 대대적으로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현대위포조선도 그렇고 한국카본도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리고 동성화인텍이 하나증권에서 동성화인텍도 올렸네요.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동성화인텍 나오고요. 13,400원 터치하면서 지금은 6%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다 신고가인데요. 세진중공업 52주 신고가 대열에 합류하고요. 그리고 한국카본도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한 5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에다가 또 대형 조선사들도 현대미포조선이 필두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까지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보다 더 강하네요. 4% 가깝게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섹터 좀 봐주세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조선 기자재 쪽은 계속 뭐 좋다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초반에 좋다 했을 때는 이제 그 들어가서 현대미포조선이 9만 원 아래쪽에만 있을 때만 해도 뭐 충분히 들어가가지고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지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3분기 때 지금 턴어라운드 전망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이격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성광밴드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세진중공업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역대 최고가를 또 갱신하는 상황이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뭐 신고가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조금 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번은 좀 그래도 쉬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따라잡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의 턴어라운드 전망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면은 조선주는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 극대화 가능할 것 같고요. 신규 조건은 조금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요즘에 한간에 신조어로 만들어진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이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원전. 물론 뒤에 방산원전은 약간은 좀 주춤하긴 하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좀 쉬다가 재차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업사이드 남아있다. 다만 신규 접근은 좀 신중하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테마 하나 보겠습니다. 동쇼과 구간에 말씀드렸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체시스가 가장 강하죠.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파로라든지 이글벳 쪽으로도 한 6%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팜스코도 5%, 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보니까 수산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대체제 성격으로 한성기업 보겠습니다. 한성기업이 한 2%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CJ시푸드도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쪽으로도 하림이라든지 뭐 마니커 이런 종목군들도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물론 확산되지는 않아야겠지만 추석을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글쎄, 그 뉴스가 뭐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오늘 그런 주식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체시스도 한 18%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이글벳도 한 5% 중반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이쪽 관련된 뭐, 제일바이오도 그렇고,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닭고기 쪽에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해서 하림도 그냥 소폭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요. 뭐,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심각하게 뭐, 퍼질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추경 매수는 당연히 상가야 되겠죠. 뭐 여기서 뭐 뉴스가 더 나온다고 해서 저는 뭐 급격하게 퍼지지만 않는다면은 퍼질 가능성도 솔직히 없다고 보고 있는데 추경 매수한다면은 뭐 지금 오늘 뭐 대부분 종목들이 윗골이 달고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글벳은 이미 음봉 나오고 있고 체시스는 그나마 조금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성 테마로 봐야 되겠죠. 뭐 이런 쪽의 접근은 그냥 네. 철저하게 그냥 어떻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로 대응하시고 신규 매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산 쪽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내네요. 현대로템이 지금 4%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 빠르게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500억 넘어가면서 52주 신고가 달성이 됩니다. 27,000원 부근까지 거의 다 왔고 지금도 고점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렇게 좀 잘 끌어주니까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휴니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까지 방산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엔 방산주 차례인가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침에 오늘 이제 뭐 딱히 뭐 딴 데 이제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전망이 확실한 쪽, 그러니까 조선주들도 이제 전망이 확실하고 방산주 쪽도 요즘에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죠.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실적 성장이 실제로 이제 가시화되고 우리나라 방산주들 전체적으로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우주 산업도 오늘 3% 뜨는데 그 굉장히 좀 이제 될 걸로 뭐 전망들이 다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지금 가격이 좀 이제 좀 많이 올라왔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도 이제 역사적 고가가 이제 27,500원인데 여기를 신고가를 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시장이 조금 이제 약간 혼조권인, 오늘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시장이 약간 좀 혼조권인데 그런 틈을 타서 이런 쪽에 좀 매기가 좀 올라가지 않나. 따라잡기는 좀 무리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신규 접근은 좀 삼가자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시네요. 오늘 장에서 계속 관심받는 종목군들 이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로봇주들은 아침에 체크포인트에서도 최원주 전문가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를 향해서 열심히 가더라고요. 36,000원 2차 목표가로 주셨는데 오늘 34,200원으로 52주 신고가도 나왔습니다. 아지넥스텍도 예전에 추천해 주셨던 적이 있는 그런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요. 한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주들 한 종목 좀 담아볼까? 지금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을 해드렸는데 갈지 안 갈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 많이 오른 종목들은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목표가 상향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저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유일로보틱스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오늘 로보티즈, 로보스타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적 베이스로 접근을 한다면은 아지넥스텍의 신규 접근은 유효해 보인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차트상으로도 괜찮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를 아지넥스텍은 그저께 8월 16일 날 했는데 실적도 뭐 괜찮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로봇 관련주는 앞으로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두시고 좀 접근은 가능하다. 대신 밀릴 때 조금 빠질 때 좀 사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폐배터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괜찮습니다. 세비캠 보겠습니다.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성일 하이텍도 이 상장 초부터 관심을 모았는데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를 이 두 종목이 나란히 쓰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도 한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는 뭐 MPC라든지 아니면 영화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폐배터리 관련된 테마로 묶였었는데 이들 종목이 이제는 좀 후발주자 성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란히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쪽도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폐배터리 쪽에는 이제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이 지금 시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다들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얼마까지 가겠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제 성일하이텍은 지금 시총이 1조가 넘고 1조 1,000억이거든요. 저는 비싸다고 봐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30배가 넘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뭐 싸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만약에 세비캠과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제 5일선 정도를 깨게 된다면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또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의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을 같이 좀 흐름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적인 대응 중요하고 올라갈 때 오히려 저는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산업하고 우리산업홀딩스가 거래를 동반하면서 급등을 하는데 테슬라 쪽에 무슨 이슈 있어서 있나 싶어서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어제까지 주목받았던 이런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몇몇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함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전반을 보는 두 분의 시각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오늘 장 팁을 좀 주시죠. 네, 오늘 뭐 주말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뭐 강세로 돌아서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정 과정이 막 개인적으로는 막 2, 3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역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올라오면은 지금 매도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뭐 시간이 아니라 좀 느긋한 마음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뭐 바로 꺾이는 것은 아니니까 뭐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9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은 지수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비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네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그렇게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데 어제 이제 달러 인덱스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오픈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환율이 지금 최고가를 다시 이제 신고가를 쓰는 거에 비하면은 오늘 뭐 보니까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도 이제 뭐 지금 5원 정도 올라서 1,325원. 그래도 지금 살짝 윗꼬리를 좀 다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어쨌든 환율을 이렇게 뭐 그 다시 신고가 쓰는 거에 비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또 강하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6천억 정도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면 한 1조 넘게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시장 많이 꺾이지는 않으면서도 조금 박스권을 계속해가지고 저는 잭슨 밑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렇게 좀 눈치 보기성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보시는 시각과 그 기간이 대체로 비슷하네요. 지금 추석 전 즈음까지 한동안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 두 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